27년 근속 후 퇴직금 3,200만 원 차이.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사건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27년을 한 회사에 바쳤습니다. IMF도 버텼고, 금융위기도 버텼고, 코로나도 버텼어요. 그리고 마지막 출근 카드를 찍던 날, 그는 설렘과 함께 퇴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찍혀 있는 숫자가 예상보다 3,200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2023년 8월 31일 오후 5시 인천 부평구의 한 중견 제조업체 자동화 설비팀 김민수 씨 52살가 마지막 출근 카드를 찍습니다. 1996년 갓사회에 발을 내디딘 25 청년으로 입사했던 그 회사였어요. 신입 시절 책상 앞에 앉아 연필로 끄적이던 설계도가 이제는 디지털 화면으로 바뀌었고 그 사이 그의 머리에도 흰 머리카락이 늘어났죠. 서랍 안에는 27년간 받은 우수사원 표창장이 6장. 동료들이 차려준 소박한 송별회에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내랑 제주도 한 달 살기 해보려고요. 박수 소리가 터졌고 그는 그 순간이 생애 가장 행복한 퇴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통장에 찍힌 숫자는 5,430만 원이었어요. HR팀에 미리 확인했던 금액은 8,630만 원. 눈을 의심한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고 담당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27년간 매년 기본급의 400%를 분기마다 꼬박꼬박 받아온 그 상여금 말이에요. 1년에 4번, 한 번에 기본급의 100%씩.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그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취업 규칙을 꺼내 읽었어요. 분명히 정기상여금은 재직 중 매년 400%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단,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은 기본급과 재수당만 포함한다. 입사 이후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퇴직한 동기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을 찾은 김민수 씨에게 노무사는 급여 명세서 27년치를 검토한 뒤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정기적으로 고정되어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돼야 해요. 판례가 명확합니다. 그날 밤 김민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소송하려고. 제주도는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27년 일한 대가 제대로 받는 게 먼저지.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할 때 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임금이 무엇인지가 핵심이에요. 회사는 취업 규칙에 기본급만 포함한다고 써놨으니 상여금은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김민수 씨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온 돈이니 사실상 월급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죠. 이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3,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건 김민수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여러분 가족의 회사에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먼저 김민수 씨 입장에서 들어볼게요. 그는 27년간 분기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기본급의 100%씩 연간 400%의 상여금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심지어 회사가 적자를 기록했던 2009년에도 그 돈은 정확히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게 과연 경영 상황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돈이었을까요? 사실상 월급처럼 기능해온 돈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회사가 근거로 내세우는 취업규칙 제47조, 이게 2015년에 개정된 건데, 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동의서를 내놓지 못했어요. 자, 이번엔 회사 입장도 들어봐야 공평하겠죠? 회사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업규칙 제47조에 명확히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과 재수당만 포함한다고 써 있고, 이건 27년 동안 지켜온 관행이라고요. 실제로 최근 5명의 퇴직자도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여금은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이라서 고정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도 했어요. 서류에는 그렇게 적혀 있고 모두가 그렇게 받아갔으니 문제 없다는 논리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김민수 씨가 옳다. 혹은 회사 측 주장이 맞다. 여러분의 판단을 직접 클릭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시면 실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27년의 무게는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4년 6월 11일 재판부는 원고 김민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부 승소입니다. 5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 핵심은 이 한 문장이에요. 정기상여금이 27년간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이상, 이는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여금이라고 불러도 실질적으로 매번 빠짐없이 지급됐다면 그건 임금이라는 겁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회사가 내세운 취업규칙 제47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2015년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이 조항,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정됐으니 김민수 씨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회사가 제시한 5명의 선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그 5명도 부당하게 적은 퇴직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못 박았어요. 잘못된 관행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판결은 피고 회사에 3,200만 원과 함께 퇴직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제주도 한 달 살기, 조금 늦어졌지만 그 돈은 이제 그의 것이 됐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매달 혹은 분기마다 빠짐없이 받아온 상여금, 이게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거로 내세운다면 그 규칙이 언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때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변 동료들이 다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잘못된 관행은 관행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 이 판결이 정확히 증명해 줬습니다. 퇴직 전 노무사 상담 한 번만 받아보셔도 이런 억울한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사건 어떻게 느끼셨나요? 2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퇴직을 앞둔 분, 오래 다닌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면 꼭 들려주세요. 버딩미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생생한 판례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